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7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 이제 또 정표 아주 머릿속에 조금 있다가 딴 단체로 가겠어. 멘붕. 조금 있으면 다른데 이제 막. 점심 때문이다. 자, 다시.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시죠? 네, 진솔 씨가 드디어 데뷔를. 야, 이른 데뷔. 네. 진솔이는 우리 딸 이름인데. TMI. 제가 맨날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딸이랑 이름이 똑같다니. 흔한 이름이군 이러면서.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진솔 씨 동생과 우리 집 둘째 딸 이름이 똑같다니. 와, 야, 이거는 진짜 정말 신기하죠. 인연이네 인연. 네, 인연이죠. 인연이네. 뭔가 인생에 뭔가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그러게. 인연이 있는 거야. 네. 주말에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 반가웠던 소식이죠.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조선일보 네. 청룡봉사상 등 민간이 공무원에게 주는 상에서 특별승진 인사특전이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31일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날 아침 10시에 요걸 했는데요. 저는 한 10분 전에 누구누구에게 이 소식을 듣고 오늘 10시에 뭘 하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것만 같아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를 나온 걸 보니까 반은 좋고 반은 안 좋고 뭐 그렇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이번 조치는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받고 1계급 특진한 사실이 논란이 된 것이 계기가 되면서 이제 조선일보 일가가 연루된 것 아니냐 장자연 사건에. 그런데 어떻게 청룡봉사상 그 조사를 했던 사람이 청룡봉사상을 받고 1계급 특진을 하느냐 이런 우리의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게 막 가면서 게다가 사실 저는 이거 민원연이 진짜 열심히 해서 단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국방부 그리고 교육부 뭐 기타 등등 이런 상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서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청룡봉사상 외에도 중앙일보가 행정안전부와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와 채널A가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제복상, SBS의 민원봉사대상, KBS의 KBS 119 소방상, 서울신문 교정대상 등의 인사특전도 모두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 그 행정안전부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청룡봉사상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니까요. 청룡봉사상은 올해는 그냥 계속 하잖아요. 네. 올해부터 특전은 그 1계급 특진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세평하고 그걸 주는 것도 올해 안 한다고. 그렇게 뭐예요? 그 인사평가 그것도 안 주겠다. 경찰의 네. 인사. 네. 경찰에 정보를 네. 주는 것. 네. 잘 됐네요. 감찰 이런 내용들 전 다 줬었잖아요. 그걸 안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안 준다고 그렇게 일단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 경찰 개인 정보를 언론사에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이래저래 속이 상해요 지금. 그래서 깔깔깔. 조선일보가 이제 오보를 냈습니다. 김영철이 숙청됐다라는 오보를 냈다는 건데요.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제2기 7차 군인가족 예술 소조 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에게 예술 조조 경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뭐 이런 거 있죠. 3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숙청설이 나오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함께 건재를 확인했다. 이런 건데요. 조선일보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강제 노역 등 혁명화 조치에 취해졌고 김혁철 북한 국무부 대미 특별대표와 외무성 실무자들도 지난 3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난 31일에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은 통역 실수를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줬고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도 수용소 신세가 됐다는 소식통의 말을 보도를 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근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도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결국 조선일보가 언급한 김영철 부위원장만큼은 보도와 달리 숙청되지 않았음이 보도 이틀 만에 북한에서 확인이 됐고 보도 사흘 만에 대외적으로 완전히 이제 바로잡힌 셈인데요. 김영철은 어. 그 어떤 노역장에 보내졌고 김혁철이 김혁철. 총살당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영철이 나타난 거죠. 근데 어. 어쨌든 노역장에 갔는데 3월에 갔는데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 빡시게 것은 사면하고 아, 그런가? 그렇죠. 이제 올 북한이 수가 팩트 있나? 체크를 해준 거죠.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노컷뉴스 보도에서는요. 조선일보가 보도한 여러 인물들 가운데 실제로 수청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그 보도를 비교적 틀리지 않게 그러니까 탈북자 관련된 보도들을 비교적 틀리지 않게 보도했던 주성화 동아일보 기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과 박철 아태 평화위 부위원장이 실각됐고 한성열 전 외무부 미국 담당 부상은 총살됐다고 조선일보보다 하루 전인 30일에 보도를 한 바 있대요. 이와 관련해서 주성화 기자는 조선일보의 오보를 감지한 듯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먼저 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김성애 수용소, 박철 지방 추방, 한성열 총살이라면서 김영철, 김혁철, 이성건, 신혜영은 저도 들은 건 있지만 보도에 신중을 가해서 쓰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SNS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꼬리를 특히 김혁철이 살아있 나타나더라도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주성화 기자가 아니, 이거 딱 약간 못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보는 조선일보의 목, 우리는 괜찮아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숙청설에 관련해 가지고 네. 매우 회의적인 반응 보였다 그러면서 네. 조선일보의 과거 이제 오보 사례를 아하. 얘기를 했어요. 있었었죠. 그러면서 뭐 현성월 이 무슨 비디오 찍어가지고 뭐 숙청을 사용됐다. 당했는데 우리나라 왔잖아. 평창에 왔잖아. 근데 조선일보 그 기사를 아직도 안 지우고 사과나 정정도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기사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러지? 사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건 제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굳이 알려드리는데요. 미디어 오늘 기사예요. 조선일보 최고 왜 오늘 이렇게 조선일보만 우리 조선일보 없으면 진짜 못 살아요. 네, 진짜. 조선일보 최고 경영대상 수상하면 돈 내겠다는 지자체라는 제목의 정민경 기자의 글입니다. 부산시가 조선일보 2019 최고 경영대상에 선정되면 시 광고 홍보비로 1,650만 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1,650만 원? 네, 납부하겠다? 네, 왜냐하면은 부산시는 조선일보 경영대상에 선정되면 시상 특전으로 조선일보 특집 기사와 연합 광고, TV조선 시상식 리뷰 보도 등이 제공된다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게 이제 부산시가 이런 업무 보고를 한 내용, 이렇게 공문이죠. 부산시 업무 보고 공문을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라는 건데 조선일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기업, 기관, 단체 및 최고 경영자를 선정해서 최고 경영대상을 시상해왔다라고 하면서 조선일보가 21일에 낸 사고 그러니까 공지에 따르면 시상 부문은 가치창조, 고객품질, 기술혁신, 뭐 시타 등 겁나 많아요. 사회공헌,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등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주는 것은 가치창조라고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부산시 지역균형개발과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 부산대 개조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알릴 방법을 찾다 보니 이 상에 응모하게 됐다. 언론사에서 상을 주고 무료로 홍보해 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해주는 곳은 없다. 언론사는 기사거리도 만들 겸 이 상을 시상해온 것 같고 우리도 홍보할 수 있으니 윈윈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부산시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광고를 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되는 굉장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장사를 하는
이 언론사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 오늘은 조선일보에다가 이제 이거 입장을 요구했는데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대요. 무슨 말이야? 숙청당했나? 어디 갔지? 그래서 저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언론사가 광고를 받고 있죠. 그리고 기획 기사를 또 받고 있죠. 그런데 광고도 기획 기사로도 돈을 성에 안 찬다 버는 게 그러니 이런저런 상을 막 자꾸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그 상을 제공하고 홍보비 이거를 하는데 실비가 필요해라고 하면서 이 돈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고 상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기사 장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을 진짜 주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아까 부산시 말처럼 자기 돈으로 상을 무료로. 주고 우리처럼 자기 돈으로 우리를 말하는 거지. 그렇지. 일개국 우리 특징도 돈으로 없고, 우리는. 우리 돈으로 상을 주고 우리 돈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돈으로 영상 만들고 이래야지. 그치. 그거 영상 만드는 비용 뭐 TV조선 나가야 되고 신문에 나가야 되고 그러니 심지어 자기네 신문 나가는 것도 돈을 받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기사 장사죠. 그래서 이런 기사 거래로 지자체가 이제 윈윈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돈은 우리 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선정하는 게 뭐 네. 그냥 막 조사해서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메일 보내가지고 이번에 선정되셨으니 얼마를 내면 뭐 무슨 상, 얼마를 맞아. 내면 무슨 상 이렇게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전에 기사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아이고 이것도 그러는구나 이러는데 또 네. 모르는 사람들은 야 상 받았다더라 맞아.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알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그런데. 대부분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모니터를 제가 오늘 누군가에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런 상들을 다 털어보는 그런 그러니까. 모니터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주는 상, 여태까지 우리가 저기 청룡봉사상 이런 거한 상만 이제 주로 또 취급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런 그 기업 등쳐먹고 지자체 등쳐먹는 중소기업 무슨 대상. 이런 상들을 싹 지자체 털어가지고 야 이런 거 경제지까지 합하면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맞아, 네. 맞아. 조그만 언론사는 더 많아요. 그쵸. 네. 아. 지역 언론은 난리가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털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민원연이 큰일 하셨네요. 상도 없애고. 네. 청룡봉사상. 그거는 우리가 했다고 하면 안 돼. 아, 조선일보가 고소해. 조선일보가 지금 이미 PD 수첩 고소한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청룡봉사상 없앤 거는 언서주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 우리 가서 방송을 했을 뿐. 우리 방송을 많이 한 건 사실인데. 아유. 이제 그 보고서를 오늘 먼저 들어볼 텐데요. 와우. 오늘 내용 한 놈 안 한 놈 특집으로 제가 하자고. 놈놈놈인데 한 명이 네. 부족하네. 아, 네. 참. 오늘 한 놈을 얘기할 거는요. 우리 선희 씨가 한 놈. 뭘 한 놈이냐? 기가 막힙니다, 진짜. 헝가리 유람선 침몰에 보험금 운운한 놈. 아 그 놈들 다 이거는 털었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안 한 놈. 안 한 놈은요. 사실 요즘 우리 진솔 씨가 안 한 놈 보고서를 주로 많이 쓰고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아. 그런데 구의역 사고 3주기였대요. 벌써 3년이 됐다니 참. 그러게요. 예. 그것을 아이고. 누가 안 했는지 보고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요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네. 민원연 방송 모니터. 한 놈. 안 한 놈. 그만 빨리 하네. 재빠른데? 네. 예, 총기가 느껴집니다. 재밌네요. 네. 벌써 재밌네. 큰일 났네. 아.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 진설 씨가 데뷔하는 날이니까 네. 안 한 놈부터 합시다. 네. 자, 안 한 놈 지금 이제 읽지도 않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네. 혼비백산인데요. 멘붕이 많이 있을 예, 건데. 멘붕이 됐을 겁니다. 자,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5월 28일이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군이 열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이 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일부가 김군을 추모하는 추모의 벽이 돼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찾아갔다고 하고요. 25일에는 구의역 1번 출구 앞에서 구의역 사고 3주기 추모제가 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사건 이런 노동자가 돌아가시는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특조위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기도 했죠.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 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아, 이름도 되게 기네. 아유, 길다. 자, 이 특조위가 열리기도 했었죠. 구의역 사고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5월 25일에서 28일까지 찾아봤는데요. 자, 보도량 어땠는지 살펴봐 주시죠. 보도량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네. MBN, 채널A, TV조선 요 종편 3사가 보도량이 전무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요? 아예 없었어요? 아예요. 하나도 없었고 네. 일단 지상파 3사가 요번에 되게 눈에 띄었는데 네. KBS, MBC, SBS에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혹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대단히 잘 주목해서 보도했고 네. 특히 KBS랑 SBS가 그 기간 동안에 꾸준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되게 눈에 띄고 또 구의역 김군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김용균 씨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조위가 방해를 받아서 이거를 잠정 중단하겠다 조사를 이런 내용도 KBS랑 SBS는 되게 눈에 띄게 집중해서 보도하는 편이었습니다. 네. JTBC는 한 건이고 YTN은 1.5건이네요. 그리고 KS는 4건씩이고요. MBC가 2건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KS뿐만 아니고 MBC도 보도 내용은 되게 충실했다라는 것이고 JTBC도 한 건이긴 하지만 했고 YTN도 1.5건이니까 뭐 했는데 MBN, 채널A, TV조선이 보도를 아예 안 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아주 나쁘다. 진짜 안 한 놈들이다라는 말 일단 먼저 하고요. 그러면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칭찬할 것은 또 칭찬해야 되니까요. KBS 보도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네, KBS에선 이 김용균법의 맹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달 입법 예고된 김용균법 하위 법령들은 유가족들을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법의 취지와 달리 책임을 져야 하는 업종보다 예외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추모의 벽을 연결한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19살 김군이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가 이제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그 곳에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한쪽에 김군을 추모하는 추모의 벽이 만들어졌는데 이 현장을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요. 네. 또 SBS에서 그곳에 또 다른 구의역 김군들 이래서 이제 위험한 일터 김군들이 일하는 또 다른 김군들이 일하는 위험한 현장을 주목한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건설 노동자 서원도 씨와 배달라이더 양지선 씨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청년들의 노동 실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것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럼 MBC는 또 뭐가 좋았나요? MBC는 그곳에선 천천히 먹어 제2의 김군을 막으려면 여기서 너무 슬프다. 구의역 사고 3주기 추모 소식을 전했는데요. 또 여기서 김용균 씨 사례도 언급하고 또 수원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김태규 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실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다시 법의 맹점도 또 한번 짚어줍니다. 지난해 말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노동단체가 이 법에 적용을 받는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법안이 절실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적했다는 이 노동단체 입장을 또 한번 제대로 짚어줍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던 김용균 씨 사고조사를 방해했던 발전사들의 행위 조사 대상인 발전 5개사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위원회 조사 활동에 대한 중대한 개입 내지 방해 행위로 추정되는 이번 사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단적인 증거로 남부발전에서 확보한 이른바 모범 답안지를 제시했습니다. 특조위가 실시하는 설문조사 중 과거 사고를 당한 적 있느냐엔 아니요. 건강검진 받은 적 있느냐엔 예로 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부서장들이 사전에 잘 설명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내 이메일 내지는 메신저로 발송이 돼서 회람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원 보호를 위해 설문 결과지는 봉투에 밀봉해야 하는데 봉투가 뜯겨진 채 특조위에 전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용들이 사전에 다 확인됐을 가능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회사가 이걸 내 것을 확인할 것이다 라는
불안함들을 충분히 조장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한 협력업체를 조사하면 조사 내용이 다른 업체에 유출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끝나고 며칠 있다가 혹시 인터뷰한 내용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측에서요? 예. 또 특조위 조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물청소를 실시해 실제 작업 환경을 알 수 없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왜 종편은 안 했을까요? 뭘 하느라 안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무슨 주제가 그렇게 바빠서 김용균법,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도 안 했을까요? 오히려 같은 기간에 TV조선에서는 이 현대중공업 이제 현대중공업 우리가 요즘 또 그거 물적 지적하고 분할 있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주노총의 폭력성만 부각하는 보도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기사에서는 그 목격자가 증언하기를 경찰도 다치고 의경도 다쳤더라고요. 이런 네네. 증언이 그거 우리가, 나오는데 보고서 오히려, 했어요. 네. 그렇게 민주노총의 그러니까. 폭력성만 부각하고 맞아. 진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전혀 보도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C는 어땠어요? JTBC는 사실 이게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전했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이라는 뉴스가 없었다면 사실 JTBC도 이 구의역 3주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스크린 도어 문제가 없었다면 전혀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건 네, 해서 단 한 건이었거든요. 아쉬웠다. 이번에 아무튼 종편이 네. 아주 좀 별로였다. 확실하게 별로였다라는 거네요. 그죠? 지상파가 좀 가치를 드러내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놈 봅시다. 한 놈들. 난 한 놈만 패. 한 놈만 빡! 한 놈만 빡! 한 놈만 빡! 한 놈만 빡! 자, 이것도 우리가 사실 이거 안 해도 돼.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제가 하자고 한 이유는 저는 세월호 때 그만큼 혼났으면 정신을 차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진짜 그건 하지 말아야지. 딴 건 몰라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마, 그럼 어떻게 진짜. 촐상받냐 사람들이. 아니 진짜 저는 설마 했어. 상식이 없어도 이렇게 없고 이거는 정말 예의와 상식의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족한테 정보가 될까 욕이 되지. 화가 나지.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러면 정보가 되나? 우리가 지금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가 돈을 있습니까? 얼마 받는지가 지금 사람을 구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 한 1년 후에나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할까 말까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험을 못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냐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걸 왜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몇 개 제가 비행기에서 이거를 이제 봤거든요. 타는데 전화가 온 거야. 이런 기사가 지금 떴다. 그 한마디 해달라라고 하는데 안 보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비행기 내린 다음에 비행기 뜬다 지금. 이게 이제 비행기가 막 이게 뜨면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만 봤어요. 기사 딱 하나만 열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비행기 떠버려가지고. 근데 그 기사를 딱 내가 봤을 때 느낌은 어땠냐면요. 이거는 이 여행사가 홍보 자료를 뿌려가지고 여행사가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어떻게 해서든 수습해 보려고 하는 내용을 얘네가 지금 받아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행사가 보도자를 뿌리더라도 기자가 그거를 이거 받아 쓸 게 있고 안 받아 쓸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행사는 우린 보험에 들었어요. 우리는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굳이 보도할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려서 다시 한번 보고서 굉장히 더 이제 화가 났어요.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정말 기레기들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이거를 기록에 남기자. 왜냐면 이렇게 한번 쫙 모아놔야 왜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요 다 없어지고 흐지부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털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여러 사람이 이게 같이 진짜 힘을 모아서 한 놈을 다 털었습니다. 쫙 한번 우리 이제 이 시간은 거의 기록의 의미로 쭉 짚어보죠. 네.
네, 이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헝가리 현지 시간 5월 29일 밤 9시경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위를 운항하던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침몰을 했습니다. 이게 그 국회의사당 옆에서 바로 그 반짝반짝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되게 유명한 관광 스팟이었다고 해요. 거기를 운항하다가 이 배에 특히나 한국인 관광객이 다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2명 이렇게 해서 총 3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6월 3일 오전 11시까지도 그 당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14명을 물 밖으로 구조를 했어요. 그런데 7명이 사망을 하고 7명이 구조가 됐는데 나머지 21명, 그러니까 한국인 19명과 헝가리인 2명은 지금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헝가리에 폭우가 막 쏟아졌던 기간이라 가지고 물살도 엄청 세고 수심도 기존보다 엄청 높아져 있던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구조 작업이 쉽지가 않았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 그 수중 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너무 깊고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헝가리 당국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서 신속 대응팀을 꾸려서 이제 급파를 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험금 최대 금액이 얼마냐 이걸 운운한 기사들이 나와서 우리 모두가 정말 충격을 먹었죠. 그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사가 왜 나왔냐 생각을 해봤을 때 여행사가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분 이 여행사 이름이 참 좋은 여행이라는 여행사인데 이 최고 고객 책임자 분께서 이 부분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이번 사고 수습을 저희 중견기업 수준에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우려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언론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보험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행자 보험 한도 인당 1억 원과 배액 이상 책임보험 60억 원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해 선박회사 또한 스위스 국적의 대형 회사로 이번 사고에 관련이 있는 책임 회사들이 부실 문제는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회사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총력을 다해 수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험금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아니 난 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 기자들이 제일 많이 질문한 게 보험이라고? 네. 제일 많이 질문한 왜 그걸 물어봤지? 그러니까 뭔가 배상 책임과 이걸 구조를 누가 해야 되냐 이런 게 궁금했을 수 있는데 이게 보험에 그거부터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요.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도대체 이거 누가 시작했을까 이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뭐 보험 배상 한도가 뭐 1억 원이다, 60억 원이다. 우리 여기에 가입돼 있다. 근데 이것을 왜 얘기를 했느냐? 기자들이 제일 많이 이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거였거든요. 아, 머리가 아프다. 진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 겁니다. 뭐 사망 보험금 최대 1억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저희 민원련이 보험 아니면 보험금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기사를 포털 검색해보고 방송 뉴스도 해보고 신문 지면도 해보고 종편의 시사 토크쇼들도 다 해봤습니다. 와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렸습니까? 아 그래도 여러 사람이 다 한꺼번에 붙어가지고 했더니 또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없던 것들은 방송 뉴스, 지상파나 종편의 저녁 종합 뉴스에서는 없었고요. 한 건도 이런 보험금 관련된 기사가 그리고 종편의 시사 토크쇼에서도 단 그러니까 사고에 그날 하루 없었던 거죠. 네, 30. 그날 하루 일단 30일, 31일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 뒤는 아직 확인을 못했긴 한데 그러면 놀라운 것은 신문 지면과 또 신문 온라인판 그리고 또 기타 인터넷 매체들 그리고 통신사에서 이런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이 명단으로 추린 건 총 한 25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표로. 좀 놀라운 것은 신문 지면에 관련된 기사가 있었다는 건데요. 아, 그래요? 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에서 각 한 건씩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 중앙일보의 제목은 헝가리 선박회사가 배상 책임, 참 좋은 여행사는 60억 보험 가입 이렇게 되어 있고 매일경제는 들이받은 스위스 선박의 1차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기사가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보험금이 얼마다 이런 거를 되게 막 상세하게 설명한 기사들은 아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임 주체가 어디 있냐, 그리고 배상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이 책임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관련된 보험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맨 처음 한 2달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헝가리 여객회사가 만들어 놓은 약관에 배상 액수 등이 나와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헝가리 선박회사의 탑승 약관과 가입한 보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또 배상액이 결정된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책임 주체와 배상액을 뭔가 궁금해했었던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왔던 거고요. 그래도 이해는 안 가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31일 보도고요. 중앙일보는 지금 사실 욕을 대따 많이 먹은 것은 30일에 나왔던 인터넷 보도였거든요. 맞습니다. 그 인터넷 보도는 아예 제목도 최대 1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써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신문 지면에서는 그렇게 두 개의 매체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은 사고 난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중앙일보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 보험금 최대 1억 원이라고 기사 제목에 최대 보험금을 명시한 기사를 냈습니다. 네네. 네, 이걸 보면은 본문에서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타고 있던 여행객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의 보험금 규모는 사망 시 1억 원, 상해 치료 시 5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네. 아, 이런 것도 확인해보나? 네. 30일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참 좋은 여행사에 따르면 유람선에 탑승한 한국 여행객은 모두 DB 손해보험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서 이 상품에 보장하는 게 사망의 1억 원, 상해 치료비의 최대 5천만 원을 보장한다라고 하면서 보험사의 그 상품 그리고 그 액수를 상세히 소개했던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광고 같은. 그러니까 약간 보험사 광고 같다는 생각이 광고 들었어요. 같다는 보험사 광고라기보다는 참 좋은 여행사? 뭐 이 여행사에 아무튼 문제, 그러니까 여행사가 나름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그게, 그러니까 조치를 다 취해놨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놨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더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근데 기사들을 저는 읽어보면. 제 생각에 지금 이것만 들어보면 굳이 보험사의 이름을 언급을 했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들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중앙일보가 이번에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중앙일보보다 뉴스원이라고 민영통신사가 있는데 여기가 더 먼저 기사를 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뉴스원이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 보험금 1억 원이라는 거의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내고 또 똑같이 내용을 썼어요. 근데 중앙일보랑 다른 내용은 뭐 상해 치료 시 5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면 상해 치료 시 5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그 마지막 문장만 다르고. 아, 그래요? 네, 다 똑같았어요. 똑같아? 네. 그러면 보도자를 뺏겨 쓴 거네? 네, 거의? 뭔가 네 그렇다는 아, 네.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합리적 의심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원부터 시작해서 중앙일보, 한국경제, 아주경제, 머니투데이 뭐 그 외에 인터넷 매체들 대구일보, 머니에스, 금강일보 등등등이 똑같은 기사를 냈던 거죠. 아니 그걸 다 인터넷에만 내고 일단은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내고 신문 지면은 그 다음 날 이제 뭐 약간 다르게. 네, 배상 책임이 어디에 있냐 이러고 하면서 이제 보험금을 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웃긴 게 또 우리는 학습이 돼 있어요. 시민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명에서도 안 하고 방송에서도 안 그쵸. 하고 심지어 종편 토크쇼에서도 안 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안 해야 된다는 걸로 그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다들 지적을 했잖아요. 당연하지. 그랬더니 또 중앙일보와 뉴스원이 기사 제목을 슉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그 사고 발생 직후에는 그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 보험금 최대 1억 원이라고 냈던 걸 바꿔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처벌 배상은 헝가리에서 진행 여행사도 책임 이렇게 제목을 바꿨어요. 뉴스원도 또 비슷하게 바꿨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면피용으로 바꾼 거죠. 내용을 삭제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 캡처본이 다 떠돌아다니거나 뉴스원의 경우에는 포털 선고용 제목만 바꾸고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바꾸질 않았어요. 그래요, 최대 또? 1억 원 이렇게. 그냥 욕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하니까 바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목을 바꾼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그게 될 일이야 진짜. 그렇죠. 지금 구조 작업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끝났다고 해도 그러니까 아니 진짜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 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나는 난 그렇게 돼도 기사는 안 썼으면 좋겠어. 저도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알잖아요. 뭐가 중요해 이게. 네, 세월호 때 당일날 무슨 수학여행 단체 여행자 보험에서 한 사람당 뭐 최고 얼마 뭐 배상할 수 있도록 뭐 어디 보험에 가입됐다라고 MBC가 그 이브닝 뉴스에서 보도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지금도 사실 이런 관련된 얘기 나오면 맞아요. 우리가 MBC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세월호 보도가 문제가 되니까 재난보도 준칙을 그때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언론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재난보도 준칙을 만들었던 언론단체 대표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준칙을 만드는 것보다 철저히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사실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아무리 얘기를 뭐 해도 없었는 것도 아니고 네, 자꾸 이런 사고들이 있었고 관련된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어떤 시민들의 그거에 무감각하다. 저는 약간 비겁하다 생각이 드는 게 지면하고 다르게 방송하고에서는 거의 안 했잖아요. 안 하죠. 그러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온라인에서 냈다. 이거는 약간 비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왜 냈을까? 또 다시 돌아 생각해보면 광고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광고 기사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심지어 보험사 이름까지 들어간 거면은 저는 좀 그래요. 네, 한국경제의 온라인 기사가 좀 기억에 남았는데 그게 DB 손해보험에 뭐 주가 이런 걸 링크를 같이 걸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DB 손해보험을 클릭하면 주가를 볼 수 있는 차트 같은 게 탁 뜨도록 되어 있었고 뭐 여행사들 뭐 관련 주가 이런 것들도 막 옆에 약간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지니까 아니야 경제지라도 그럴 수 없어요. 경제지니까 뭔가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었나? 그래도 이게 지면에 없었잖아. 지면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기록에 좀 남겨가지고 검색을 하면 바로바로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나네요. 진짜 알고 나니까 더 화가 나네. 네. 아무튼 간에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텐데 이분들 아무튼 기자명까지 우리가 해서 표로 올려놨으니까요. 두고두고 기록에 남을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얘기해주면 안 됩니까? 여기서?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난 한 놈만 패. 신문 지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 놈만 빡! 신문 온라인판 중에서는 아주경제, 중앙일보, 한국경제, 아주경제, 머니투데이, 아주경제는 참 많이도 했구만. 한 놈만 빡! 그리고 뉴스 통신사 중에서는 뉴스원이 2건, 한 놈만 빡! 기타 인터넷 매체는 미디어펜, 보험메일, EBN, 뉴스윅스, 뉴스인사이드, 서울파이낸스, 퀸, 한국금융신문, 머니에스, 뉴스웨이, 이뉴스투데이, 금강일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 놈만 빡! 특히 1억 원 배상 이런 제목을 그대로 그냥 뽑은 이런 언론사들 꽤 있네요. 다들 이런 거 제가 보기에 이거 사실 기자 이름 쓰기도 참 부끄럽게 왜냐면 이거 다 어뷰징한 거잖아요. 그냥 베낀 거잖아. 그러면서 또 참 열심히 기자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 망신은 기자가 또 다 당하는 건데 결국은 이 신문사 자체가 이 데스크 자체가 문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트러스트 노원님께서
점심 뭐 드셨어요? 크크크크크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네.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방송을 듣고 하셨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이런 말은 안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무슨 금요일에 뭔가가 있었다 싶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페이스북 라이브가 있었어요. 저희 시상식이 네, 있었죠. 이달의 좋은 보도 네. 시상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100% 페이스북 라이브다 해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또 철저하시네요. 네, 그 들어보니까 조선의 활동가가 네. 공시영 활동가에게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해명. 라고 네. 굉장히 소근소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도 시상식이 진행 중이고 네. 저는 유튜브 라이브를 이제 하고 있고 시영 씨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게. 네. 왜냐하면 그날 점심시간에 네. 공시영 활동가가 안 보였어요, 제 눈에. 그래서 진짜 아주 소근소근 점심 뭐 드셨어요? 너무 궁금해. 혼자 밥 먹으러 갔어 그럼? 네, 혼자 밥 먹으러 갔더라고. 하더라고. 봐봐요, 궁금하시죠, 처장님? 아니 약간 왕따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혼자서 나가서 맛있는 걸 네. 먹고 온 거야? 시영 씨가 또 대답을 해. 뭐 했어요. 먹고 왔다고. 뭐 먹고 왔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물어봤어요. 먹으러 가야겠다. 혼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시영 씨가 혼자 먹고 왔다. 새로운 패스트푸드점이 생겼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이것도 들은 분이 계실 줄 나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 저도 처음에 그거 듣다가 너무 작게 들려가지고 막 소리 엄청 키워서 들었거든요. 티에노님 진짜 진짜 귀가 진짜 청력이 좋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참. 참. 그래서 거기 갑니까 이제? 네? 그 패스트푸드점 가야죠. 가야죠. 네, 시영 씨랑 같이 가도록. 네, 네, 진솔 씨도 같이 가요. 네. 아니 왜 도시락파들이 왜 그래? 맨날 도시락을 먹는 그 멤버들이잖아요.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댓글에 또 우리 그 미령곰탱님이 엄청나게 많이 남겼는데 후기를 달았는데 이거 다 읽어드리긴 어렵고요. 6월 13일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6월 13일에 저기 부산 가는 날 부산입니다. 깜짝이야. 저는 우리 연극 보는 날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군요. 네. 부산 오실 분들을 위해서 안내드릴게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내려서 1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 올라오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6월 13일 부산에서 강의 있으니까요. 혹시 오실 분들 무료라고 하니까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보도 시상식 잘 보셨다고 되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조선일보 오보 요것도 지금 올려주셨고요. 투어 2부 박미정님께서는 박정희 편은 처음부터 다시 정독하듯 들어야 할 것 같네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하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 일요일마다 올라오는 언론대 해보 네. 조선일보. 티에노님도 이게 아마 그 박정희 편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학생 선언문은 땡땡땡적 땡땡땡땡의 홍수. 조사를 빼면 한국어라기보다는 한문. 이 시대까지만 해도 진짜 한문 투의 신문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또 한 옛날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조선일보를 읽는다는 거는 정말 식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한자니까. 조선일보가 다 한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막 멋있게 말로 하지만은 사실 옛날 같았으면 저는 신문 읽지도 못해요. 두 글자 지나면은 한 두 줄 읽고 나면 또 모르는 글자 찾아야 되고 다 한문으로 돼 있었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잘 읽어드리니까 제가 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옛날에는 못 읽었거든. 어렸을 때는. 그때는 학생 선언문도 다 한자가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네. 브레이브 티모님이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도 진짜 인간만큼 악한 동물도 얼마 없는 듯합니다. 동물 실험 반대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면 최소한의 지킬 건 지켜야 하는데 그런 게 결여된 인간들 보면 진짜 그래도 제대로 일하는 기자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것들이 빨리 시정되겠죠. 진짜 기자 문제니 뭐니 떠나서 상식의 문제인데 뭐라 말하기 힘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KBS의 좋은 보도 그거 듣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HJ108님께서 조선일보 대부 박정일 한일단 편에 5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쭈쭈영영님 닭깎기 마사오. 그 한마디만 써주셨습니다.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도 후원금이 이렇게 사용된다니 너무 뿌듯합니다. 역시 민원연 보유국 짱입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민원연 보유국. 우리 상 있잖아요. 좋은 보도 시상식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사리님께서 안녕하세요. 직불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이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짓지 않아도 직불금만은 꼭 챙기는 거죠.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도요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때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세요. 자꾸 해야지만 구독자가 늘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얼마나 속이 터지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앞으로 좀 하세요, PD님께서. 알겠습니다. 꼬박꼬박 옛날에 그 연연 PD 하듯이 이제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너무 재밌죠. 내가 이거 보고 아이고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면 이러실까. 안 느는 게 속상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리고 방통위 허미숙 입은 우리 편 맞음? 뉴스공장은 왜 자꾸 괴롭힘? 이렇게 누가 써주셨는데 뭐 또 당했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또 그 금요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쭉쭉 금요일 아니죠. 토요일 방송분도 막 올려주시고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하나만 더 읽을까요? 제가 요거 청룡봉사상 관련한 방송 한 날 친일상 받아야 특진, 지금까지 친일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었나 봅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청룡봉사상 반대 의견 올라왔고 호응도 높다고 하던데요. 뭐 이런 식의 민원연 최고, 파이팅,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진짜 지난주 목요일 날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네. 아 진짜 제주도가 나는 서귀포가 그렇게 먼 곳인지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출발해가지고 강의 끝나고 정말 끝나자마자 다시 버스 타고 공항 와서 진짜 제주도 공기를 1도 느껴보지 못하고 진짜 휘휘휘 해가지고 서울에 돌아왔거든요. 서울에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YTN으로 택시 타고 가서 YTN에서 그 무슨 정면 승부? 그걸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안 하겠다고 내일 하자 그랬는데 막 오늘 하재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택시 타고 이제 막 대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갔는데 그 다음날 딱 이게 청룡봉사상이 폐지가 돼가지고 제가 어제 방송을 안 했으면 좀 후회를 했겠다. 방송 못 나가실 뻔했네요. 방송 못 나가는 건 괜찮지. 그런데 왠지 그래도 그게 없어지는 데 있어서 꽤 길게 그 이동영의 무슨 정면 승부? 난 또 측면 승부라 그랬어. 어디로 승부하면 됐죠 뭐. 그걸 나갔었는데 그래서 정말 그날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약간 과로사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룡봉사상 이거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니 그렇죠. 폐지되는데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켓몰에서 1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또 누가 뭐 샀나 보죠.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많이들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파티에서도 댓글 다신 분인데 날쌘 두더지님이라고 계시는데 언제나 잘 듣고 있다 하면서 매일경제 기사를 좀 제목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잘 보고 있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저희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태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